아니 그 왜 그렇게 미워하냐 거리 두냐라고 뭐 좀 물어보면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굳이 그걸 갖다 특검을 받을 수도 있다, 특검 받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특히 그 김건희 특검. 윤석열 대통령이 코너에 몰려서 저 계엄이라는 저런 자폭을 선택하게 만든 건 당신 아니냐. 국민의힘 지지층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느 신문 기사에 뭐 국민의힘에서 이 볼드모트다 이름을 거론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거의 불가촉보다 더한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거 빨리 이건 지금 뭐 힘도 없는 쪽에서 왜 그러시나? 이거 거의 대표를 지낸 정치인이 그 소속 정당에서 그런 평가와 대접을 받는다는 것도 사실은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너무 급속도로 평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거론해서는 안 되는 볼드모트형으로 이렇게 취급받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원인을 따지면 그렇게까지 논리를 펼 수는 있지만 만약에 기소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공소 취소 요구하시겠습니까? 전 정치인으로서 당으로서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경원 대표님은 당시에 당직도 아니셨고요. 개인 차원에서 저한테 부탁하신 거였잖아요.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개인 그만 아니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27명의 제가 제 것만 빼달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제 거를 빼달라 그랬습니까? 예. 네? 네? 예.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27명의 의원들이 기소되었고 우리 거를 공소 취소하려면 야당 의원도 같이 공소 취소를 해야 되니까 그걸 같이 해달라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제 것만 뺄 수 있습니까? 지금 개인 차원의 부탁이요? 개인 차원의 부탁. 당사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사건 내용을 공소 취소에다가 요구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자, 그걸 국민들이 보고 계신데 그러니까 다른 한동훈 국민들이 그러면 후보는 자기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그럴 수 지금 있습니까? 당대표가 되면은 본인이 우리 당 의원들 공소 취소를 요구하겠다고요? 저는요 전직 원내대표로서 27명을 대표해서 우리 당 의원 보좌진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린 말씀을 겁니다. 왜곡하시네요. 그리고 그때 상황이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지만 그렇지 않았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밀실, 개인 차원의 부탁. 아니 제가 개인 비리입니까 그게? 저는 이렇게 저를 모욕하는 것 아니 똑바로 말씀하세요. 똑바로 말씀하세요. 제가 개인 차원의 부탁이라고요? 예. 제가 왜 개인 차원의 부탁을 합니까? 무슨 말씀? 제가 했다는 말을 그대로 옮겨보세요. 지금 그러면. 아니 그게 개인 차원의 부탁이라고요? 본인이 당사자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건 안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되네요.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걸 국민들이 그걸 보고 개인 계십니다. 차원의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부탁이라고밖에 생각하시지 못하는 분하고. 예, 이게 2024년인데 다시 봐도 치열하네요. 이게 나경원 의원이 요즘 언론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할 때 당원 게시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이때 이 충돌 상황을 잊을 수가 없겠네요. 지금 다시 한번 보니까. 이때 뭐 빠드득한 거죠. 어금니를 빠드득한 겁니다. 네. 그래도 그 정치인이라는 것은 다 어제 적이 오늘의 또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 적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다 잊고 서로 화합해야죠. 두 분 다 최근 무리를 일으킨 학교를 졸업을 하셔가지고 무리를 일으킨 분들이 많은 학교를 졸업하셔서 뭐 잘안 될 것 같아요. 왜 특정 학교를 또 제가 그 학교를 나와서 죄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얘기할 수 있죠. 제가 그 학교를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죄가 없는 건 아니죠. 아유 참 못났다. 자, 그런데 오늘 판결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의 반응이 나왔을 것 같아요. 지금 여당 반응도 막 나온 것 같고 국민의힘은 먼저 반응이 나온 것 같은데 박준호 의원이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반응이 좀 중요한 게 민주당은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판결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SNS에 뭔가 글을 올린 것 같은데. 네. 일단 국민의힘 송호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나경원 의원하고 좀 비슷한 내용을 밝혔는데 유죄 판결은 아쉽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그렇게 됐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이 1심 판결에서는
불법 폭력 판단이 핵심이라는 점. 예. 그 점에서 이제 좀 많은 벌금이 나왔다는 점은 좀 부각한 그런 반응이 나온 예.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어쨌든 나경원 의원과 마찬가지로 헌정 질서를 지키려는 저항을 인정했다. 이게 아전 인수식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을 좀 부각시키면서 오늘 판결의 의미는 거기에 있다. 유죄 판결은 아쉽다. 근데 정청래 대표는 조금 전에 자신의 SNS에 죄는 있으나 벌은 주지 않겠다. 장고 끝에 악수를 뒀다고 오늘 법원 판결에 나는 분노한다.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았으니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뛰게끔 법원이 국회 폭력을 용인하고 용기를 준 꼴이다. 조희대 사법부답다. 이렇게 또 강하게 오늘 판결을 또 비판을 했습니다. 예. 이거 저는 그 정청래 대표가 그런 입장이라면 그게 이제 지금 집권 여당의 당 대표의 공식 입장이라면 SNS에 뭐 글을 올렸는데 이건 그렇죠. 일단은 대표가 개인적으로 글을 올렸으면 대표 개인의 생각이긴 하지만 그걸 그렇죠. 읽는 분들은 민주당의 그렇죠. 생각이라고 하겠죠. 또 이제 생각하겠죠. 그 정청래 대표가 좋아하는 그 딴지일보나 이 김어준 씨 유튜브를 듣는 분들한테 이제 저는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러면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 항소를 하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검찰 향.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말한 것처럼 죄는 있지만 벌은 주지 않았으니까 잘못된 거니까 끝까지 가서 벌을 네. 달라고 해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이 항소를 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연결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2주 내내 지금 떠들고 있는 대장동 일당의 수천억 갈취 수천억의 이 돈을 착보한 것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당했다.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항소 자제라고 하는 큰 범 맥락에서 우리가 한 잘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던 민주당 입장과는 확연히 배치되는 것이어서 저는 어떤 기준과 어떤 잣대로 이렇게 항소에 대해서 입장을 가지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정청래 대표한테는. 예. 네. 뭐 일단 민주당 의원들 심리가 곧 종결이 된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판결이 또 나오겠죠. 결심 28일 날 결심된다는 그러니까 심리가 거니까 종결이 되니까 예. 이제 네, 구형을 판결은 예, 내년이나 그때 뭐 한참 뒤에 나오거든요.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항소 여부를 가린 이후에 판결이 판결이 나오니까 오늘도 국민의힘 보니까는 뭐 피고인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뭐 보좌진까지 하고 뭐 있는데 어쨌거나 검찰 그 기준에 의하면 형종이 변경될 때, 즉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벌금형이 나올 때, 이럴 때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프리패스가 아니고요. 그래. 검찰 구형에 비해서는 상당히 네. 적은 형량이 낮은 형량이 나오고 그렇죠. 예.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장동 일당 그 항소 포기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할지 사실은 좀 귀추가 주목되네요. 알겠습니다. 자, 패스트트랙 앞으로 국회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오늘 법원 판결 중에 뭐 국민의힘이 주목하는 부분 따로 있습니다만 또 국민들은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은 국회가 스스로 앞으로 싸우는 국회 안 보여드리겠다고 서로 스스로 약속한 것을 스스로 깼다. 이 부분에 또 많은 분들이 초점을 맞춰서 판결을 보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한동훈 전 대표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박준호 의원, 한동훈 전 대표하고 민주당하고 사이에 이번에 론스타 취소 소송에서 우리가 이겼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그래서 서로 한동훈 전 대표가 숟가락 민주당은 올리지 마라 이 얘기에서 서로 공방이 치열했는데 하루 만에 민주당 쪽 지금 여권 쪽에서는 뭐 그래 하고 좀 한동훈 전 대표 공을 우리가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글들이 또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 이제 김민석 총리 자체가 일단 한동훈 대표를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총리는 이제 법무부 실무 공무원들 이제 해당 국장과 이제 실무자를 언급하면서 실무적인 공로를 먼저 얘기를 했고 뒤에 이제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얘기 겪었는데 소신 있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부분을 또 정성호 법무장관이 직접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어제 당일에 사실 그런 얘기들이 좀 여권에서 나왔으면 제일 좋았겠다라는 평가는 있는데 따지고 보면 또 지금 뭐 정치권 현실이나 정무적으로 또 그렇게까지 판단하기 좀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평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보면 박지원 의원이 역시 그냥 최고령 의원이 아니라 어제 박지원 의원은 바로 한동훈도 잘했고 이재명 정부도 잘했다. 이 정도 했으면 될 일인데 그래도 하루가 지나서 김민석 총리나 정성호 장관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공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이거 갖고 이 문제 갖고 어쨌든 우리가 이겼는데
이런 정치권의 논란이 국민들한테 좀 보기 안 좋지 않나 뭐 이런 판단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거나 김민석 총리가 벌써 그저께인가요? 어저께인가요? 그 저 옆에 그 정성호 법무장관하고 저 국제법무국장 대동하고 쫙 했을 때 그냥 빨대를 있는 대로 쫙 꽂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 했다는 취지예요. 예, 우리가 해주셔야. 우리가 다 했다. 그리고 정말 이거는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막 치밀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끌어냈다. 근데 사실 구두변론 종결된 게 올해 1월이거든요. 네. 그 1월이 사실은 좀 정치적 혼란기여서. 아니 그렇지만 어쨌든 6월 달에 총선이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변론 종결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 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이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한동훈 전 대표도 그냥 타격 지점이 명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 아까 뭐 나경원 대표하고 그 티키타카 하는 거 보면은 오죽 잘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복싱으로 권투로 치면은 정직하게 타격전으로 가면 안 되겠다. 예. 그래서 이 클린치하고 더티 복싱으로 지금 들어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끌어앉아서 안아가지고 뒤통수가 툭툭 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애초에. 예, 그렇게 보십니까? 그리고 어제 이 시간에 나온 출연자들은 또 한동훈 전 대표도 그 민주당을 좀 너무 비아냥거린 거 아니냐. 어쨌든 간에 우리 정부의 연속선상에서 온 대한민국 정부가 이긴 건데 내가 취소 소송을 내결이 결정한 것은 결국 오늘의 이 결과로 보답을 받았고 그 다음을 이어서 국제법무국장 이재명 정부도 뭐 애 많이 쓰셨다라고 하면 보기에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스타일이 아까도 보니까 저 토론 때와 스타일이 전혀 안 바뀌고 있다는 건 이제 국민들이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치에 이제 새로운 뉴노멀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뉴노멀 또 이게 통역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정치 문법 또 정치의 어떤 그 애법하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또 다른 애법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지켜보고 저도 있는데 우선 저는 이번에 오늘인가 아마 한동훈 대표가 또 그 SNS 에 올렸는데 론스타의 패소 대한민국의 승리라고 했어요. 김민석 총리와 정성호 장관이 이 정도 했으면 한동훈 전 대표도 이재명 정부도 그렇죠.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올릴 줄 알았더니 이게 대한민국의 승리가 그 연속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처음에 론스타 기사가 떴을 때 총리와 법무장관이 그렇게 아까 빨대를 안 꽂았으면은 한동훈 대표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그 인파이팅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지금 현 정부가 너무 이걸 한동훈의 그 유세를 세워주기가 겁나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가로채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제 뒤늦게 저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을 치하하니까 그럼 대한민국의 승리라는 식으로 저는 그 서로 봉합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웃긴 것은 우리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이야기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우리 송원석 원내대표가 오늘 아마 그 회의에서 모두 발언한 걸 보면 이 론스타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훈의 한자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 대변인의 논평에서도 그런 맥락에서 가서 합니다만 민주당의 김민석 총리나 정성호 장관이 그런 현실을 이제 하루 사이에 잘 본 거 아닐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 이렇게 띄워줘도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우리 당에 소속된 저도 당협위원장 입장에서도 우리 당도 이런 건 다 자축할 일이고 윤석열 정부 또 이재명 정부 연장선에서 우리 국가 이익의 차원에서는 다 치하할 일인데 이걸 또 왜 굳이 너는 안 돼. 이건 내 거야.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지금 보면 민주당이 가령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민주당이 한동훈 전 대표를 바라보는 것하고 국민의힘 지지층과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를 바라볼 때 거리가 국민의힘 쪽이 더 먼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민주당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들이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오히려 더 멀리하는 것 아닌가? 그건 이제 우리 지도부 일부나 우리 지지층 일부가 좀 오염됐다고 저는 봅니다. 오염된 걸 빨리 좀 정화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이 개인 생각 아닙니까? 그냥 개인 생각이죠. 개인 생각이죠. 아니 왜 그렇게 미워하냐 거리 두냐라고 뭐 좀 물어보면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테 굳이 그걸 갖다 특검을 받을 수도 있다. 특검 받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특히 그 김건희 특검. 예. 윤석열 대통령이 코너에 몰려서 저 계엄이라는 저런 자폭을 선택하게 만든 건 당신 아니냐. 국민의힘 지지층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느 신문 기사에 뭐 국민의힘에서 이 볼드모트다 이름을 거론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거의 불가촉보다 더한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거 빨리 이건 지금 뭐 힘도 없는 쪽에서 그 왜 그러시나? 저도 이거 거의 답답합니다, 좀. 대표를 지낸 정치인이 그 소속 정당에서 그런 평가와 대접을 받는다는 것도 사실은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너무 급속도로 평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거론해서는 안 되는 볼드모트형으로 이렇게 취급받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원인을 따지면 그렇게까지 논리를 펼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불법 계엄을 하고 탄핵에 대해서 이재명 지금 대통령에게 정권을 헌납한 근본 원인은 사실은 다른 데서 찾아야 된다는 게 일반 국민들의 저는 합의된 생각이고요. 이제 한동훈 대표를 비난하고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논리는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한동훈 대표를 유시한 친한파가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당론 위반이라고 하고 당에 대한 배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저도 그때 전당대회 나와서 그렇게 욕을 많이 먹었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돌려주고 싶은 것은 탄핵을 가결시켜서 그 국회에서 통과를 시킨 것은 탄핵을 결정짓는 게 아니잖아요. 헌법재판소에 넘기는 겁니다. 이 상황은 국민들의 지금 분노나 국민들의 민심을 봤을 때 국회가 이건 헌법재판소에 넘겨서 재판 결과를 보자는 걸로 넘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탄핵을 주재했던 많은 단체장들도 오세훈 시장, 곽형주 시장, 특히 김태흠 지사까지도 안상 유정복 인천시장까지도 탄핵을 찬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하는 당론을 만들어 놓았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거 가지고 배신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됐든 탄핵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는데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탄핵 반대로 탄핵으로 만장일치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탄핵을 수용하는 것이잖아요. 탄핵을 수용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도 또 나경원 후보도 대선 후보 경선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당론을 위배했고 너희들이 배신자라고 하면 나경원 후보나 김문수 후보도 그러면 배신자죠. 탄핵을 수용 안 해야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2차 탄핵에서 후보가 됐는데 그러면 그때 부결시키고 그러면 3차 들어오고 4차, 5차, 6차 언제까지? 그러니까요. 언제까지 이게 그러니까 가능해요? 탄핵 찬성했다는 그 열 몇 명의 이분들에 대한 이 증오심이 적어도 4월 달에 그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탄핵 결론이 났을 때는 우리 당이 겸허히 수용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던 탄핵을 반대하기로 했던 그 겨울의 반대 당론을 탄핵 수용이라는 당론으로 바꿨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론스타 소송 관련해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조금 겸손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게 이제 기성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진짜 지금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면은 젊은 층에서는 약간 반응이 달라요. 지금 요즘 정치 풍토라는 게 가만히 있으면은 뭐 알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자기 공로를 좀 언급한 거는 오히려 젊은 층 입장에서 볼 때는 적절하다고 보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뭔가 그 자신의 존재감을 더 과시하는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실력 면에서 좀 한 전 대표가 이번 일을 좀 부각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혼자서 장외에서 약간 여당과 설전을 벌이는 부분 같은 게 이런 것들이 뭔가 좀 대안 리더로서 조금씩 더 전진하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평가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준호 의원이 그런 평가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앞길은 뭐 험난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자신이 몸담고 있는 정당에서 지금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정치인에게서는 뭐 정말로 커도 너무 큰 장벽이고요.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올린 이걸 보면 법무법인 태평양을 해임하라고 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입장 바꿔서 법무법인 태평양을 칭찬하고 있다. 이게 아마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의 남편이 이번 일을 담당했는데 태평양에서 론스타 소송권을 담당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또 이런 글을 올린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한동훈 전 대표도 요즘 뭐 언론에 자주 나와서
연락하면 인터뷰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적절한 시점에 저희도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은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좀 넘어야 할 장벽인 것 같긴 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마음을 돌리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박진호 의원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검사장들을 고발한다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이게 어젠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고발한다라고 했는데 그 18명 전부를 다 고발한 겁니까? 이른바 그 항소 포기에 대한 경위 해명을 요구했던 네, 검사장. 검사장급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 경찰에. 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을 보면은 국가공무원법 66조 이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고발을 한다는 건데 네. 사실 한 가지 꼭 짚어볼 부분은 이게 이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만 하는 게 아니고 예. 같이 법사위에 있는 이제 조국 혁신당 또 네. 무소속 의원들이 같이 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국가공무원법 66조가 집단 행동이라고 나오지만 이거를 또 검찰 내부에서는 이거는 내부 의견 개진이지 이게 무슨 집단 행동이냐라는 반론이 많기 때문에 예. 사실 이걸 고발하더라도 경찰 입장에서 좀 난감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법적으로 해석이 그렇죠.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건 들어오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공수처든 이게 수사하기가 뭐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검사장들을 고발한다라고 했는데 어제 퇴근길인가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이게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이걸 고발한다고 기자회견했는데요. 그랬더니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내대표가 이걸 모르고 있었다. 이런 사안인데 그래서 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아마 법사위원인가요? 민주당 김기표 의원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검사장들이 18명의 집단행위를 한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조금 치열한 논쟁이 좀 있었고 일부 네. 찬성하는 의견도 있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내부에서는 그래도 고발하는 게 맞겠다 의견이 모아져서 그렇게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그 고발 결정이 원내 지도부와 교감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 토론할 때는 그게 이제 원내 지도부와 논의가 되었는지 여부는 저희가 확인은 안 했고 이제 그 토론하는 과정에서 결론이 나면 그것이 이제 간사라든가 위원장께서 원내 지도부와 교감을 하거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는 그 부분까지는 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기사가 나왔더군요. 예. 김기표 의원이 법사위원이면서 원내 부대표인데 그렇게 말해요. 김병기 대표 원내대표와 사전에 교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현정 의원이 또 원내 대변인인가요? 네. 김현정 의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내 지도부하고 사전 논의는 없었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만 아직 그 관련된 그 논의는 아직은 진행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이고 저는 원내 지도부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하고도 사전 논의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사위 차원에서 이렇게 그 논의해서 아마 그렇게 추진한 것 같습니다. 자, 김현정 원내 대변인이 저렇게 이야기를. 예, 조금 전에 그 김병기 원내대표 거 한번 좀 보여드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면 훨씬 쉬울 겁니다. 어제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나는 처음 듣는 일 민감한 사안이라 협의했어야 뒷감당은 거기에서 해야 할 것이다. 이러면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라 그 사법개혁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재판중지법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도 그렇고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간사 이게 이른바 민주당의 강경, 강성파 이렇게 불리는데 이 또 원내대표 패싱 이런 논란이 좀 생길 것도 같은데. 그렇죠. 지금 이게 한두 번이 아니죠.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예. 뭐 특별법 뭐 어쩌고 뭐 그거 할 때도 전혀 몰랐다가 그 이재명 대통령 뉴욕 순방 때 그랬다고 그럼요. 해서 이제 그러지 예. 말자라고 했는데 이번에 지금 또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아프리카 순방 중인데 또 유사한 일이 생긴 거네요. 공교롭게 어쨌든 예. 대통령 순방 중에 자꾸 이런 일이 터져서 이번에는 아예 그 순방 전에 이번에는 우리 정말 입 다물고 대통령이 원샷 받게 하자라고 결의를 했던 걸로 저는 아는데.
이걸 또 이렇게 했어요. 공교롭다고 해야 될지 고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제 경험에 의하면 이런 네. 사안이 있으면은 간사가 우리 법사위원들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이렇게 고발했으면 좋겠다고 한다. 컨펌을 해주라. 그래서 기자회견 하려고 합니다. 예. 라고 원내대표가 연락이 안 되면 운영수석, 문진석 수석한테 연락을 해서 대표한테 보고 드려주라 빨리. 이렇게 절차를 거치고 조율을 해서 이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벌써 몇 번째입니까 이게? 원내대표 모르게 그냥 나가는 거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업돼가지고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강성 당원들 지지자들 믿고 그러시는 건지 이건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참 환장할 노릇이겠죠. 이건 뭐.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의 그 어제 사용한 표현을 보면 대단히 불쾌한 거는 그렇죠. 사실이에요. 예. 기자들 앞에서 이 정도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법사위원들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법사위원들이 알아서 그 책임을 져야 될 뒷감당은 거다. 되고. 뒷감당은 거기서 근데 할 일이다. 문제는 이렇게 하면은 예. 욕은 김병기 대표가 지금 당내에서 먹게 돼 있어요. 욕은 강성 당원들이 지지자들이 곧 법사위 잘하고 김용민이 잘하는데 왜 너는 그러냐 이 수바가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번에 국회 운영위에서 또 김용범 정책실장이 막 화내는 거를 더 화를 내서 제어하고 그 송구스럽다는 답변도 이끌어내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김용범 정책실장. 그래서 그게 자칫하면은 더 큰 기사가 될 뻔했잖아요. 또 그렇죠. 대통령 순방 기사보다. 근데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은 정치 기자들은 오늘 당연히 이 기사를 쓸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지금 몇 달 안 됐잖아요. 근데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저는 뇌관은 민주당입니다. 여당의 가장 큰 뇌관이에요. 정말 이게 이상한 모양을 띠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대통령이 선출된 다음에 중반을 넘어서 이제 임기 후반으로 가면 그럴 수 있어요. 미래 권력이 좀 만들어지고 하면. 그렇게 대통령 취임한 초반부터 이렇게 저는 당정 간의 불협화가 생기고 강성 지지층을 쫓는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일부 정치인과 대통령과의 이런 불협화가 생기는 것은 정말 이건 신기한 일입니다.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김병기 원내대표 것만 해도 지난번에 특검 연장법하고 정부조직법 통과시켜서 여야 간에 오랜만에 한번 여의도가 정치가 살아있는 것처럼 합의했는데 바로 정청래가 무슨 소리야 난 못 들었어. 예, 정청래 대표가. 그때 김병기 정청래 대표가 그때 김병기 원내대표 사과해 소리 지르고 그랬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면 누가 거짓말하는지 다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이 김용민 간사가 나서가지고 법사위원들이 고발하는 거 원내지도부 상의 없이 했다. 그리고 엊그저께 또 말씀하신 조의대 관련해서도 원내대표와 상의 없이 예.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막 밀어붙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저는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하면서 야당 대표하면서 그렇게 강성 지지층에 올라타가지고 당을 장악하고 인기를 몰아가고 강성 지지층의 그런 후원에 따라가지고 당 대표 되고 대통령 후보 되고 이렇게 되는 걸 봤기 때문에 그 다음을 따라가려는 사람들은 그걸 배울 수밖에 없어요. 예. 정청래도 그렇고 추미애도 그렇고 다 그러지 예.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자기 업보예요. 자기 업보. 뭐 민주당이라고 해서 여당이라 해서 다 일사불란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박진원 의원, 정청래 대표가 또 어제 최근에 그 진행하고 있는 당원 투표라고 하는 게 당원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서 그 앞으로 지방선거 때 후보자 공천이나 또 내년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대표 경선이나 그 당원과 대의원의 그 표의 뭐 비중을 거의 1대1로 만들겠다 뭐 이런 취지의 개혁안을 지금 당원 투표에 돌리고 있다 이 얘기인데 뭐 일각에서는 대통령 순방 중에 또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라는 연합 기사가 어제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되게 힘든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상황에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러니까 저는 조금 되게 오죽하면 이랬겠나 하는 느낌이 드는 게 뒷감당은 거기 법사위에서 해야 할 것 요런 말씀하신 거는 사실 당 내부의 갈등을 아주 외부에 노골적으로 이제 내비쳐주는 그런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조금 이게 참기에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나 보다 그런 생각도 들고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 말씀하신 이제 당원 투표 규정 변경이
그러면 이거는 또 대통령실과는 협의가 된 건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아마도 뭔가 합의된 사안은 아니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결과적으로 이제 정청래 대표는 이제 당원 위주의 당 운영을 계속 이제 강조를 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본인의 그 당대표 연임이 또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자기 정치 논란이 계속 되는 것은 역시 이제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강성 지지층 위주의 좀 정치를 좀 하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을 살 수 있는 그런 대목 같습니다. 서서히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전 대표 뭐 견제한다거나 뭐 민주당 안에서 이런 약간의 엇박자 같이 보이는 것들이 나온다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역시 정당은 선거 지금 정기국회가 한창 진행 중이고 예산안 법안 이제 통과를 해야 되긴 합니다만 사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의 눈길은 벌써 내년 6월 지방선거로 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글쎄 지금 권리당원 그 표의 등가성 1대1로 만든다는 거는 대의원이 애초에는 한 60대 1 정도였는데 지금 그걸 20대 1 밑으로 내려놨거든요. 그래도 저번 전당대회 때 정청래 6대 4 정도로 이겼죠. 정청래 대표가 박찬대 의원을 대의원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당원으로 이겼잖아요. 근데 이걸 1대1로 만든다. 그러면 지금 권리당원들한테 당신들 표 비중을 높여줄게. 좋으냐 싫으냐. 싫어라고 할 사람이 과연 얼마 있을까. 이건 답을 가르쳐 준 건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마 그 강성 지지층 당원들에 소구하지 않는 사람은 당내 경선이나 그러니까 전당대회나 혹은 경선에 나오기가 지금 힘들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진의 뉴스지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